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 테슬라에 관련된 참 배터리 얘기죠. 리튬 배터리 이런 배터리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회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그냥 저만의 입장과 제가 이것저것 들어본 썰을 또 풀어볼까 합니다. The Sorry Mama님 감사합니다. KH님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GV60. 예. 제네시스의 그 참 실내 마감은, 참 정말 좋죠. 다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미국에서도 좀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대로,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에서, 제네시스 얘기도, 제가 칭찬을 참 많이 했는데요. 실내에 대해서. 근데 판매량은 좀 미국에서 여전히, 풀 라인업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뉴욕에서 스튜디오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아직 SUV가 판매가 안 되니까 그게 나오면 더 반등할 거라 했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정말 좀 마감에 그리고 실내 이런 고급스러움에 굉장히 감탄을 했던 차입니다. 그쵸. 이게 전기 충전 값이 싸면요. 저도 주행거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 4만 킬로가 아니라 4만 마일을 뛰었었죠. 뭐 키에스트도 놀러 가고 그랬으니까 막 6만 킬로 이렇게 뛴 건데 그리고 이번 여름에 갔을 때 한국의 충전비가 정말 저렴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도 요소요소에 싸게 충전할 만한 것이 있지만 워낙 나라가 커서 참 그 비싼 충전비는 좀 아무래도 그래도 여전히 당연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겠지만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에 대한 그리고 K 배터리에 대한 이게 아마 명과 암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최대한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테슬라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자동차 회사들의 입장을 확연히 알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전히 포드 F150 라이트닝은 여전히 프로덕션이 셧다운돼 있습니다.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일 줄 알았는데 여지 또 그 다음 another week까지 이제 셧다운이 되는데 원인은 SK 배터리에서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포드가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기사에서 굉장히 잘 나오지만 이게 충방전 테스트 때 불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프로토콜대로 이제 퀄리티 컨트롤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점검을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불이 났기 때문에 이게 셀 이슈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SK는 이거를 바로 라인에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그 문제가 사라졌다고는 하는데 포드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포드는 여전히 미심쩍은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튀르키예죠 지금은. 근데 여전히 터키라는 참 여기도 국뽕이 너무 심하면 안 되는데 참 이런 걸로 나라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죠. 거기에 이제 SK랑 하려고 하던 거를 이제 무산시키고, 근데 또 LG랑 합니다. 다행히 K 배터리랑 하는 거죠. 이게 아마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의 배터리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사올 데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량의 좋은 배터리를 그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LG랑 25에서 45기가와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수주 잔고, 수주 잔고도 중요하죠. 왜냐면 결국 잘 만들면은 그 많은 수주를 다 우리께, 그러니까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게 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포드가 심각하게 뭐 물어내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배터리가 잘못된다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맞지 않게 되면은 언제든지 계약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점. 그것도 이번에 제가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CATL, 중국의 CATL과 여기다가 공격적으로 지금 그리고 한 4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분량을 2026년까지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 뉴스가 결국 자동차 회사들한테 아킬레스건입니다. 작년에 포드는 full year net loss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ugly fourth quarter as execution issue죠.
예, 지금 포드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혀 수익을 못 내고 있고, 그건 GM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안타깝게도 K배터리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량 생산 체계로 갈지언정, 전혀 수익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전기차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그 핵심 물자라는 게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CATL의 인산철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이 친구들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다시 한번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꽤 견디다가 전기차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배터리가 충분히 싸지는 거를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면 에너지 덴시티가 정말 높은 배터리가 같은 가격에 그렇게 되던가.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로 억지로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하기 싫은데 테슬라 때문도 있고 그린 웨이브 때문에 발음 맞춰야겠으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비싸서 회사에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누구도 이게 대량 생산될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포드도 SK한테 셀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중국이라는 너무 좋은 파트너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전반적인 분위기에 다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이면에서 지금 이 돌아다닌 얘기는 CATL이나 중국 업체들하고 물밑 접촉을 엄청 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계속 중국산 싼 배터리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뒤에는 훨씬 더 우리가 계약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못 하죠. 왜냐하면 중국 회사니까. 그 현재 정치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하고 싶어 하고 뒤에 엄청나게 말은 많이 오가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 하고 그렇죠. 이게 K배터리의 장점이자 그렇죠. 한국하고는 좋은 파트너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참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한테 엎드려 절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배터리를 해주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 회사들은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고 싶어 하지 않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부터 그러니까 싼 배터리를 그리고 자꾸 인산철을 저가형에 들어가서 무시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그걸 정말 많이 팔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인산철이 상대적으로 싼 거지 인산철 배터리도 포드한테는 부담입니다. 근데 너무 비싼 거죠 하이니켈이. 그러니까 자꾸 더 싼 배터리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아니면 저가의 전기차로 시간을 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포드는 내연기관이나 GM도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이라는 여전히 캐시 카우를 만들어내는 돈을 만들어내는 그걸 또 안으면서 전기차를 쉬프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그런 짐이 없죠. 애시당초 혼자 가볍게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애시당초 전기차로 좀 시작을 했었으면은 그런 기업들이 더 쉬운 건데 지금 신생 기업들은 또 양산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배터리 가격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뭐 쉽냐? 쉽진 않죠. 양산이라는 건 뭐가 됐든지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보니까 반도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율 문제, 지금 테슬라도 고생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그게 더 길어지고 있죠. 양산의 화신인 테슬라조차도 하는데 좀 수율을 올리는데 오래 걸리지만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은 수율은 잡히게 됩니다. 이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SK랑 LG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놀라웠던 게 LG에서 SK로 넘어간 인력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SK가 이제 배터리에 진심으로 뛰어들 때 LG의 인력을 한 100명 정도만 갖고 와서 이 회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저는 정말 신기했고요. 반도체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핵심 인력을 그 정도만 빼와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회사가 소송을 엄청 했었죠. 그리고 이제 SK가 2조 원에 달하는 돈을 LG한테 무는 걸로 이제 합의가 끝났는데, 근데 원래 업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허 문제가 있는데 SK 특허를 그쵸. 서로 이제 특허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좀 같은 한국 기업끼리 싸워서 그건 좀 안타깝지만 업계의 어떤 특허에 대한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면은 LG가 특허를 낼 때 이게 특허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허는 법정 싸움용입니다. 특허를 걸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술이 다 완벽하게 보호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공개하기 싫으면 특허조차 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파나소닉의 에너지 덴시티가 이것도 제가 확인을 받았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때까지도 LG는 실리콘 애노드를 못 넣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UC 샌디에고에서 이제 성능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의 4680이나 파나소닉이 2170과 LG의 2170 이걸 다 비교한 건데 여기서 실리콘을 실제로 넣고 있는 회사는 파나소닉이 유일했고요. 테슬라나 LG는 여태까지도 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량 생산하는 물품에도 넣고 있지 않더라고요. 실리콘을 넣게 되면 엄청 이게 부풀려지기 때문에 한 400%, 450% 부풀려지기 때문에 파나소닉조차도 정말 찔끔찔끔 넣고 있어서 약간 더 높죠. 근데 이걸 넣게 되면 배터리가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LG도 옛날부터 엄청 넣는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넣기가 정말 어렵고 진짜 이거를 LG가 일본을 엄청 벤치마킹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파우치에서 그렇다고 LG가 뭐 다 따라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사실 우리의 기술은 소니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넘어온 게 맞긴 합니다. 물론 이제 독자적으로 더 강력하게 발전해서 파우치에 일부 조금 넣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넣더라도 엄청 조금 넣는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술인데도 넣으면 그 부피 팽창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냥 터집니다. 파우치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더 취약한데 정말 넣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일본이 조금 더 여전히 원자재 기술은 일본이 좀 높은 편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거 넣는 거를 그냥 함구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얘들이 지금 NCA를 쓰는데 LG는 이제 NMC인데 요것도 그러니까 아예 공개하기 싫으면은 특허를 걸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가 쫓아오고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특허는 지적 재산권을 글쎄요, 요즘 저 솔직히 보호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경쟁사가 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법정 싸움을 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완전히 뭐 엄청난 장벽을 세워주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정 비용도 엄청 써야 되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SK가 LG가 그래서 LG가 나중에 이제 특허를 그래도 내죠. 자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냈는데 핵심적인 걸 빼고 특허를 씁니다. LG가. 왜냐면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특허를 보면 요렇게 만들었구나 해서 따라 만듭니다. 그리고 특허로 당연히 그걸 우회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라든지 사실 배터리 만드는 게 조금씩만 여러 가지 이런 트릭들만 바꾸고 아니면 법적으로 되게 다르게 보이면은 그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 길이 이게 어떤 여지를 주게 되면은 근데 이제 특허로 그런 여지가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정말 법정 싸움용이지 내가 특허 걸었다고 해서 이게 뭐 천년만년 실제로 기한도 20년이죠. 무한정 특허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 심사할 때, 이 땅은 다 내 거야 하면서 온갖 군데 다 거는 그런 기법도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그러니까 좋은, 변리사? 변호사? 그러니까 특허 관련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능력이 중요해요. 너무 광범위하게 또 걸면 그게 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특허라고 그게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기술 유출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LG가 특허를 낼 때, 이거를 좀 비어서,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거는 빼고 그걸 냈거든요. 근데 SK로 가신 분들이 그걸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거를 특허를 내셨더라고요. 네. SK 쪽에서 이제 특허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LG는 열받아서, 이걸 이제 SK는, 근데 특허를 봐라. 그리고 미국에다 제소했거든요. 왜냐면 포드와 그렇게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뭘 특허를 위배했냐. 근데 이게 LG 입장에선 속 터질 노릇이었겠죠. 근데 SK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근데 이 싸움에 대해서 미국의 포드가 모를 리가 없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하는 수순으로 갔는데 이 합의도 이게 이조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조원이 실제로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 보면 진짜 이조원치 물은 것 같지만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물론
예, 이에 준하는 걸 하겠지만 뭐 기간이라든지 합의된 방법이 뭔지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제 그 당시에는 SK가 물은 돈은 수백억도 되지 않고 어쨌든 나간 피해 입은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아주 큰 돈이 아니라서 단지 LG가 원했던 거는 SK의 사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를 챙겼고 SK는 실익을 챙긴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불이 나서 지금 튀르키예에서 하는 거는 LG랑 다시 하는 참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런 배터리에 대한 뒷배경이 있었고 아까 일본 친구들이 참 이 원자재에 있어서 그 오랜 기술에 대해서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본이 원래 배터리의 기술에 정말 지금 현재 배터리의 어떤 양산에 있어서의 종주국이자 모든 기술의 원천지인데 일본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옛날에 소니가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었죠. 랩탑에서. 계속 리콜이 터집니다. 계속 불이 나서 결국은 일본이 이렇게 망해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기술자들이 LG로 넘어가게 되고 LG의 원천은 사실 일본입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불이 나서 그리고 한국 배터리는 아직은 청정 지역이었고 이런 연구에 있어서 일본이 망해가면서 거기 핵심 기술들이 우리 쪽에 왔는데 흡사 그게 너무 이제 겹쳐 보이는 거죠. 이제 불 나는 면. 그때는 불 하나만 나도 난리였었는데, 그래서 불이 나냐 안 나냐가 참 중요했다는. 이게 LG도 이렇게 미국의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이제 기업 홍보하면서 그때는 불이 전혀 안 난다라는 걸 정말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불이 나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수준이죠. 확률이 낮다라고 해서. 워낙 많은 배터리량이 필요하니까. 참 그런 어떤 세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껴지게 되고요. 뒤에 SK와 LG, 그 소니까지 이제 기술이 그런 식으로 왔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실리콘 넣는 게 쉽진 않다. 최근에 진짜 이제 올해나 작년 말에는 모르겠습니다. 넣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설마 아직도 그때도 제가 의아했던 게 LG가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걸 못 넣었다라는 게 신기했는데 제가 업계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진짜로 안 넣고 있었더라고요. 넣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넣으면 터진답니다. 그래서 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에너지 덴시티가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 배터리 실리콘 기술 얼로이 에노드 기술은 이 2010년입니다 발표된 게 근데 지금까지도 정말 찔끔 늦는다라는 그만큼 배터리 기술이 더디게 발전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모든 게 그런 거에 다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틀린 건 하나도 없고 스타란티스조차도 인산철을 강력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 배터리 가격은 비쌉니다. 정말 비싸고요. 그거를 대량으로 사줄 회사가 테슬라가 정말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미친 회사인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많이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적자 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명가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좀 잘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만약 빗장이 풀리게 되면은 언제까지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미국에서 보조금이 뭐 천년만년 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하고 미국이 저렇게 미친 듯이 언제까지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빗장들이 다 해제가 됐을 시에는 위협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율 문제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그래파이트라든지 에너드 쪽에 지금 계약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근데 수율이 낮죠. 그리고 아직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테슬라의 4680이 LG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시간인데 문제는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수율이라는 게 절대 못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율은 시간이 지나면 잡힙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빨리 잡냐가 관건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정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만 테슬라가 이러는 것 자체만으로도 배터리 업계에서는 아주 짜증이 나고 굉장히 이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객사가 내가 팔 물건을 똑같이 만든다라는 거는 거의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수율이라는 게 왜 시간이 잡히면 정말 고귀한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기술 자체는 단순한데 이게 반도체하고도 빗대어서 수율 잡는 게 반도체나 배터리나
비슷비슷하긴 하더라고요. LG 역시도 그 유럽 공장 수율 잡는데 3년 넘게 걸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 생산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자동화돼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동화돼 있어도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 로봇을 누가 수리하냐입니다. 이거 누가 관리하냐라는 거죠. 이 자동화된 로봇을 관리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로봇에 관해서 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동화된 공장이 금방 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컨베이 벨트로 이 물건들이 가면서 계속 이제 쌓아지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셧다운되면 전체가 다 쓰기가 쉽상이겠죠. 물론 이제 다른 라웃을, 그러니까 장비를 하나씩만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웃을 돌려서도 생산하지만 그럼 거기에 있는 배터리 로봇은 뭐 반도체 생산 로봇도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셧다운되기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이 엄청나게 자동화되어 있지만 요소요소에 사람들의 손길이 크리티컬하게 가 있고 유럽에서 만약에 이제 한국인 기술자들이 다 가서 그걸 만들었으면 수율을 빨리 잡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율이 오래되게 되고 플러스 아마 자동차 회사들이 더 간절히 원했으면 더 빨리 되긴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사기 싫어한다고 비싸서 억지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 수율이 그렇게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궤를 같이 해서 저는 솔직히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게 한국에서 돌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TSMC도 지금 뉴스 보면은 엄청 반대합니다. 근데 야 우리나라에서 팔 거면 야 우리나라에서 억지로 이러니까 거기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TSMC 회장도 계속 뭐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고 이 기계들은요 새벽에도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은 자고 있으니까 난 열심히 일해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얘가 새벽에 다운되면 그걸 나가서 고쳐야 돼. 그리고 그걸 관리할 엔지니어들의 부담은 큽니다. 그러니까 왜 제조업을 기피하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또 돌리려면 또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한국은 여전히 의대 선호라든지 그렇게 수율 잡고 배터리 기술이 정말 고귀하다 그러면은 왜 LG 에너지 솔루션의 평균 임직원 연봉이 반도체 회사보다 낮을까요? 물론 수요 공급도 있겠지만 여러 시장 상황도 있지만 그렇게 연봉을 좀 낮게 줘도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회사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회사인데 그렇게 해도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런 걸로 시장의 어떤 인재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난이도가 훨씬 어려운데 근데 둘 다 이 반도체 수율 잡는 거나 배터리 수율 잡는 거나 좀 이렇게 갈려나가는 면들 그리고 기계가 새벽에 다운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완전히 자동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화율이 높지만 사람의 손길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러 명이 들어가서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 고치는 기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미국은 그걸 할 만한 인재도 없고 인건비를 한다고 해도 인건비가 오지게 비싸고 그렇게 막 이제 군대식으로 돌리기도 어려운데 과연 미국에서 이게 제조업이 돌아올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정부가 지금 보조금까지 엄청나게 살포하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다 팔려면 하라고 해야 되니까 지금 강제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배터리 생산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너무 이거를 신격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계한다라는 거지. 수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을 어떻게 잡냐면은 계속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계속 로봇에 대한 옵티마이즈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관리하고 계속 이거를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이제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그러니까 LG가 그 경험이 진짜 많은 거죠. 정말 그 많은 쌓인 사람들이 그 안에 내부에 많이 축적돼 있고 그래서 수율을 잘 잡는 편이고 그렇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 해도 LG 역시도 유럽 공장에서 그렇게 잡는데 오래 걸린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수율을 잡는 거는 다 오래 걸립니다. 다만 LG가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좀 있어서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거지만 테슬라 역시도 오래 돌리다 보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건 수율이라는 거는 잡히는 거다. 근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보통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죠.
근데 테슬라는 현재 쌓아놓은 현금이라든지 지금 자동차 파는 정도, 여러 가지 생태계를 확보하는 정도에 있어서 견딜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다면은 테슬라는 이렇게 광산 계약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업계에 계속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느 배터리 회사 하나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그리고 모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다시 한번 배터리를 그렇게 비싸게 사다가는 다 망합니다. 다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싸게 만들 궁리를 하기 때문에 남은 이 시간 때문에 오랜 변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부디 다들 잘 대응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 마지막으로 이걸 모르겠냐? 그러니까 알아서 잘할 거다. 너보다도 잘할 거다. 아, 그쵸. 대기업들이 훨씬 더 소스도 많고. 근데 그 신기한 거는 미국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아주 사라집니다. 아니, 특히 인텔 요즘 완전 맛이 가고 있죠. 아니, 인텔은 S&P 500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구비를 쓰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연구비를 쏟아붓고, 그렇게 잘하는데도 지금 뭐 정말 힘들어져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회사 내에서도 의견이 막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오히려 제3자의 입장으로 밖에서 한번, 이건 개인 채널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환장할 얘기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녹음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박사들이 원래 다 비관적입니다.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비관적인데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도처가 지뢰밭인데 그래도 위기에 강한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저출산이라든지 인력난이 곧 보이는데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라서 한국은 외부 위기엔 강한데 내부 위기에는 그게 강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지만 외부 위기에는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